안녕하세요. 내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오늘 한국인의 음식 문화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하신 네 분의 지식 탐구자부터 만나보시죠.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너무 부럽죠.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맛 칼럼니스트 황광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정말 특별한 분 또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건강 전도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태초 먹거리 학교 대표이신 이계호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필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정보사예요. 온 국민의. 온 국민의. 그렇죠. 제가 요즘 그래도 잘못했네요. 젊은 사람,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태초 먹거리 학교 대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름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인가요? 우선은 첫째는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먹거리인지, 생활 습관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자라는 세대들한테는 알려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랩에 오늘은 특별히 똘똘이 스머프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역사 여행가 권기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항상 웃게 해주는 올랩의 비타민이죠.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네. 자,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장맛이 바로 한국의 맛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곤 했는데요. 이 교수님,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장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음식하고는 또는 역사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하게 되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맛이죠.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면은 며느리 잘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그 집 장맛이 좋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끝이죠. 예. 음식의. 아니, 권 작가님은 이렇게 해외에 나갈 일이 많으셔서 나가다 보면은 뜨끈한 그런 된장국이나 얼큰한 고추장찌개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많죠. 근데 똘똘하게 그런 걸 미리 챙겨가야 되는데 똘똘하게. 그렇질 못해요. 보통 그 직전에 막 닥쳐서 짐을 싸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장기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예. 하게 되면은 현지에서 최대한 조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된장 구할 수 있는 데가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콩을 구해서 장을 이렇게 숙성 발효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오래 그냥 푹 끓여가지고 그걸 쌀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도 인도양에 갔을 때 예. 렁띠라고 이제 부르고 우리는 보통 렌틸콩이라고 하는 콩인데 아주 푹 삶으면 된장까지는 아니지만 이 콩 특유의 그 감칠맛이 이제 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통 만들어서 먹곤 합니다. 네, 가끔씩. 네.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시네요. 이 장에 대해서 또 박창규 리포터 어떤 내용을 준비해 왔는지 브리핑 들어보시죠. 네,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이 찐빵이라면 이 찐빵에서 팥소 같은 코너입니다. 창규 브리핑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가 장인데요. 마트만 가봐도 된장, 고추장, 간장, 막장, 쌈장부터 다양한 장들이 한 켠에 진열이 되어 있죠. 그만큼 만드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고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역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콩을 잘 삶아서 메주를 만든 다음에 이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위에 뜨는 물은 간장으로 만들고 밑에 침전물은 또 된장으로 만들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기 잡고 내부 잡고 이렇게 네. 1타 2피의 장이 되겠습니다. 네. 장 만드는 방법 이렇게 예사롭지 않고요. 거기다가 발효시킨 음식이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지만 보존 기간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 시에 전투 식량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장은 겨울 농사, 장은 1년 농사. 장맛 보고 딸 준다. 집안이 망하려면 장맛부터 변한다. 이런 여러 장과 관련된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도 장맛은 곧 그 집안의 가풍 혹은 분위기를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먹은 장맛이
우리 집의 장맛인지 아니면 된장 공장 공장장의 장맛인지 알 수 없는 그 힘줄 속에서 오늘 네. 창교 브리핑 마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장은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이제 시골에 가보면요. 이렇게 메주를 띄우셨거든요. 근데 사실 냄새가 좀 고약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걸로 이제 끓여주신 그 된장국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집에서 담그기가 좀 어렵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한 것들이 저는 많은 편인데 그 뭐 표준은 아니겠지만 그 붉은 다라 아, 알죠. 큰 거. 네, 그릇에 그 알뜰 주걱으로 옆에 앉아가지고 네. 고추장 만들 때 같이 돕기도 하고 네. 또 할머니에 따라서 그 틀에다가 매주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던 기억이 너무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 네. 냄새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라의 고추장을 만들면 얼마나 달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막 하실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고추장, 된장, 뭐 쌈장, 막장,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이 장이라는 언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걸까 좀 궁금하던데요. 이 장은 기본적으로 한자도 그렇지만 염장한 이후에 이제 발효 숙성한 예, 일종의 예. 조미료 같은 것들을 이제 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소금으로 일단은 물기를 쫙 뺀 이후에 그걸 이제 발효한 어떤 콩이 주 재료가 되는 것이 이제 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좀 걸쭉하다 하면 된장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좀 즙이 많다면 즙장 이렇게 다양한 또 이 형태로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장도 보니까 김치만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은 콩으로 만든 콩에서 시작이 되는 거는 이제 흔히 두장이라고 콩두자를 써서 두장이라 그러고 예. 젓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장 생선 어자를 써서 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먹는 우유나 고기에서 시작된 거는 이제 유장 문화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콩으로 만든 거. 그게 지금 우리는 뭐 몇 종류 생각을 안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뭐 수십 종류고 예전에 만들었던 걸로 다 따지면 뭐 지방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해서 수백 종류를 먹어왔고 지금도 네. 먹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장에서 풀려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된장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간장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럼 분리하면 이제 간장 된장으로 나오고 청국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아무리 길어도 한 2주 만에 끝나버리는 그래서 만들어서 먹고 또 장기 보관하려고 그러면 말리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콩에다가 뭘 섞느냐 쌀을 섞느냐 다른 잡곡을 넣느냐 그다음에 띄우는 방법 균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다. 네, 네. 근데 간장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먹게 된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그 굉장히 오해들을 하는데 예. 예전에는 그 간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넘어서면서 그렇지 그 전에는 그냥 독에다가 장을 담아 놓고 위에 뜯는 거는 그냥 청장 맑을 청자를 써서 청장이라 그러고 이 대칭되는 말이 되다고 그래서 된장인데 이 글자를 보면 된장이란 말이 아주 재밌는 게 되는 한글이고 네. 장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간장이라는 거는 한자가 없습니다. 간을 보는 장이라고 간장이라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19세기 중후반 넘어서면서 장가르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그냥 맑은 장, 밑에 있는 뻑뻑한 장 그래서 위에 거는 청장, 밑에 거는 된장 이렇게 썼다. 일제강점기에 공업화가 되면서 네, 네. 간장을 만드는 공장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장을 지금처럼 흔하게 쓰기 시작을 했다. 어느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뭐 수백 년간 그 장을 만들어 왔던 시간장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시간장. 그 시간장은 그러면 없는 거네요? 과학적으로는 약간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각 지역마다 이제 된장이나 간장을 담그는데 개입되는 균 이름이 통칭해서 고초균이라는 균이에요. 고초균. 고초균. 이 예. 균은 땅이나 주로 흙 속에 살고 있고 공중에 또 다른 균인데 이게 지역마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따라서
균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시간장애로 얘기하는 부분은 다들 시간장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속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지역의 균들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전하고 맛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이지 꼭 반드시 좋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 보관 방법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누군가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네, 네.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지 않고 무조건 옛 것이 좋다? 좋죠. 근데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은 유지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알아. 과학적 근거를 바르고 균의 종류가 입장이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제 시간장이 조금 더 네. 보편화된 이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 손맛. 아, 손맛. 이 집에 가면 왜 맛있냐? 뭐 저 집에만 왜 맛있냐? 저 지역에 무슨 맛있냐? 그래서 모여서 아무리 해봐도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손맛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음식의 거의 전통적인 거나 대부분 음식들은 간장이나 된장이 기본을 네, 네. 간을 맞추는데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머니 손맛으로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장이라는 거 우리의 그 삶과 문화에, 식탁 문화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이 장을 먹어왔을까요? 그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래하고 장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 동북 삼성 쪽을 여행을 하다 보면 예. 물론 이분들이 뭐 발해 유민이라기보다는 구한말 이래 많이 넘어간 이제 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분들이 중국 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주 큰 또 이 간장, 뭐 된장, 이 장 공장들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그 도문, 투먼 근처에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 네. 뭐 장독이 진짜 1,000개, 2,000개가 될 정도로 그냥 들판을 꽉 메우고 있는 정도예요. 이 장독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뭐 콩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콩의 그 원산지도 사실은 또 중국 동북 삼성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야 뭐 워낙에 소비량이 많아서 미국산을 많이 수입한다고는 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저 일대에서 지금 장 공장 그리고 간의 수공업으로서의 장 생산을 또 이 중국 동포들이 또 많이 예,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콩의 원산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콩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이 많았겠어요. 뭐 당연히. 이 콩에 대한 원산지 부분은 조금 전에 발해 얘기도 나왔지만 또 예. 현재까지 이제 그 밝혀진 바로 보면요. 만주 지역, 그러니까 발해가 바로 만주 지역이죠. 동부 삼성이라든지 또는 함경도, 회령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의 유물에서도 예. 콩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콩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제 발해나 그 만주 지역하고 이 북한 쪽의 북부 지역 네네. 쪽이 콩의 원산지로서 그 과학적 근거 분명하고요.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콩이 확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원산지라는 자부심은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박창규 씨가 네.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바이주 있잖아요. 백주. 된장 바이주가 있습니다. 이 야. 동북 삼성에 가면 된장으로 술을 담은 거예요? 된장을 이제 살짝 가미를 해서 이제 수수와 이제 함께 증류를 해서 만든 바이주 종류인 거죠. 그 맛은 어떤가요? 된장 맛이겠죠? 된장 맛을만.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기부터 이게 콩이 우리 밥상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다는 걸 또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정유재란입니다. 아까 왜 박창규 씨가 그랬잖아요. 전투 식량으로 쓰였다고. 아무래도 연관이 있겠어요. 실제로 이 장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전투 식량이자 또 이 저장 식량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시대만 해도 임금이 이제 몽진 혹은 파천 떠난다 하거든요. 이제 멀리 떠날 때 미리 합장사라는 이제 관직을 부여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가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장이라는 것은 필수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음식 재료로서 아주 네.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대목을 우리 발견할 수 있죠. 이거 움직이는 사람 합장사의 계급이 그 당시는 네. 함경도의 관찰사.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현장을. 우리나라는 이 목축 국가가 아니잖아요. 산악지이 많고 이렇게 되면 주로 네. 농경 이제
산업이 주였는데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수하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공급원이 목축이 안 되니까 소나 돼지고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콩 속에는 단백질이 고기보다도 2배가 많은 40%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두 콩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전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단백질 공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서 또 필수 영수를 공급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콩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근데 이 장 하나만 먹어서 우리가 그 영양소를 다 섭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쌀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완벽한 영양소를 좀 섭취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기 먹는 분들이 주로 얘기할 때 고기는 완전 단백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가 있어요. 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치오닌이라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게 바로 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콩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반드시 콩밥을 먹어야 돼요. 콩밥을 그래서 콩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제 콩밥 하니까 다들 뭐 기분이 나쁜 표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유래가 네. 이제 그분들도 그 죄를 지은 죄수들도 단백질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기를 줄 수 없으니까 네. 완전 단백질인 콩하고 밥을 섞어서 줘보니까 가장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의 네. 지혜죠. 그죠?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집에서 열심히 콩밥을 콩밥.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그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장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장하면 정말 여기가 최고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곳이 교수님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하게 되면 발효식품 하게 되면은 예. 이제 머리에 떠오른 고추장 얘기가 나오면 역시 네. 순창 고추장 네. 뭐 이런 뭐 이제 말이 우리 입에서 상당히 많이 튀어나올 정도로 좀 익숙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또 핸섬 가이 남유식 아나운서와 함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순창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간, 호기심 사냥꾼들의 호기심 사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밝아졌어. 네, 그리고 기다리던 얼굴 남유식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차세대 대전 MBC 아나운서의 얼굴이 되고 싶은 남유식입니다. 멋져요, 멋져요. 예, 오늘도 잘생겼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마천계리 롯데 돈불갱어 남유식입니다. 공기 좋고, 바람 좋고 햇살 좋고 그렇죠. 순창입니다. 순창. 순창은 또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이 손맛도 좋기로 유명한 유명한가요? 곳이거든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색 패딩 점퍼를 입고 왔죠. 요 색깔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뭐? 고추장. 그렇죠. 근데 이 자연 기후 환경과 더불어 가지고 또 유명한 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독. 장독. 주변 한번 보세요. 진짜 많아요. 이 장독 안에는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장독대가 한 곳에 있는 건 저는 눈으로 처음 봤어요. 오. 예전에는 그럼 장독 구경을 많이 못했었나요? 저희 할머니, 할머니 집에 가면요. 요런 장독대가 한 10개, 20개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두고 집에서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 많은 장독들 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 텐데 한번 열어보자. 궁금해요. 네, 보자. 여기도 열어볼까요? 모르겠네. 모르겠다. 뭐가 되는 거지? 냄새가 2017년 3월 30일.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 네, 표시가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언제 담그신 건지. 예전에는 시골집에 가면 이런 거 라벨지 표시가 없었으니까 위에 돌들을 올려놨었거든. 돌을요? 돌을 뭐 3개 올려놓고 4개 올려놓고 전부 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이제 숙성 기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도 한번. 여기는 요거는 보인다. 메주. 침지가 뭔지 궁금한데. 침지? 심지? 메주 침지? 저게 소금물을 적당한 농도를 잡고 메주를 지금 담가놓은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은
장 분리도 안 했고 아마 발효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 인큐베이터네요. 저쪽. 그러네요. 표현 좋아요. 똘똘이 스머프. 아, 이게 문헌 자료에 남아있는 장류의 기록들이구나. 한국의 장. 아, 오래됐네. 4세기경부터 이미 한국에서 장을 담가서 먹기 시작했나 봐요. 아, 그냥 벽화에도 있었고. 그들이 쭉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젓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해산물들을 이제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된장, 간장은. 아, 그러네요. 보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냥 맛을 좀 다채롭게 내기 위해서. 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리 재료로 많이 쓰여있고 막 삭혀보고 막 끓여보고 삶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그래요?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인 게 예전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뭐 몸에 좋고 뭐 과학적으로 뭐가 섭취되면 좋고가 아니고 예. 음식을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누군가가 된장을 담든지 뭘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염분도 들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미료 성분, 네. 감칠맛이 나는 성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분해가 돼서 뭐 아미노산 형태든 뭐든 간에 입에 넣으면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위해서 그 귀한 소금을 써서 네. 메주를 담고 하면은 이래저래 감칠맛도 나고 짠 걸 소금을 먹으면은 사람의 몸은 달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달고 감칠맛 나게 먹기 위해서 실제로 보관만을 위해서라면 그냥 콩은 말려서 다닐 수도 있거든요. 집에 건조하는 말려서 방법도 있죠. 보관할 수도 있고 가볍고 또 오래 둘 수 있으니까요. 예. 콩이 결국 이제 발효가 된다는 것은 콩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이 조각조각 나는 걸 발효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조각조각 나게 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이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루탐산 이게 바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조미료 성분. 감칠맛. 감칠맛. 그래서 이제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아미노산이 형성되는데 바로 조미료 성분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된장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 게 아니잖아. 그럼요, 복잡하죠. 그 과정을 왜 했을까? 왜?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또 간장이 없었나? 간장이요? 그럼 맛은 어떻게 냈지? 요런 거 좋은데 요런 거 이 느낌 좀 궁금한데. 궁금한데. 이거 뭐지? 왜 그랬을까? 그 전에 간장이 없을 때는 그러면 간을 어떻게 그러게요. 했었던 거예요? 그냥 소금으로만 했었던 거예요? 청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장 위에 부분에 물기로 뜨는 거를 이게 18세기 중반까지도 이 청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장으로 간을 맞추고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소금으로 그냥 간을 맞추면 양반이 아닙니다. 그래요? 반드시 장을 만들어서 간을 맞춰야 되지 네. 소금만 그냥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 우리 막 소금 팍팍 이렇게 치는데 안 되네요. 매번 느끼는 건데 양반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할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본인을 되짚어 보세요. 양반인지 아닌지. 소금 팍팍 치고. 북미 가고 유럽 갔다가 이제 아시아로 중국 갔다가 또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한국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 기억난다. 어떤 거요? 원주민의 그 부족장이 누구야? 인디안밥? 아니야. 인디언 부족장 있잖아. 인디언 부족장. 지금 뭐예요? 추장. 추장이요? 추장이자 추장. 추장보다 더 센 사람이 부족장.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보다 더 센 사람이 초고추장. 근데 제일 센 사람이 태양초 고추장.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아메리칸 대륙이네. 요렇게 넣는 거야. 역시 이 장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추 말리기. 매주요? 매주. 근데 저는 문득 매주를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매주는 다 이렇게 각진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매주를 담글 때 뭐 동그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뭐 타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빚을 수 있는데 왜 꼭 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왜 집집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창의적이지 않고 다 획일화되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능하면은 메주를 크게 만들면은 만드는 과정도 네. 좀 간단하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바람이나 혹은 균이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고초균 말씀하셨는데 고초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공기에 있는 것들이 휩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안에 너무 깊어오면 습도 조정이 안 됩니다. 마르질 않죠. 그 다음에 균도 들어가야 되고 잘 말라야 되고 해서 그 동네에서 잡는 두께들. 예전에 시골 가면 그 냄새가 사실 전 되게 싫었는데 아, 매주. 이게 달아놓은 냄새 하면은 막 방 들어가면 냄새 나고 막 요 옆에 있는 집. 집은 왜 쓰는 거예요? 집이 뭘 잡아주나요, 냄새를? 매주를 할 때 집이 중요해. 그러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꼭 집으로만 고무줄로 하면 안 되고요. 아니. 매주는 일단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해. 왜 집을 쓰셨지? 중요해. 하여튼 중요하죠. 네, 중요해. 결국 이제 고초균이 네.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흙이에요. 예. 흙이 가장 많이 있고 공기 중에도 있는데 흙 속에는 고초균을 갖고 있어 흙을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까 1타 2피 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말리려면 어딘가는 줄을 가지고 매달아 놔야 되는데 네. 줄을 그냥 줄보다는 이 짚을 이용하게 되면 짚에는 고초균이 매우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 고초균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과 함께 말리는 끈 역할도 소위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줄을 맨 쪽에 저 새끼로 그 짚이 접촉한 부분에 하면 균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네네. 가장 빨리 이제 균이 지금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집이 없으면 그러면 매주가 안 띄어지나요? 숙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띄워지진 않는데 공기 중에 어차피 이제 고초균이 있기 때문에 띄워지긴 띄워지는데 그 속도라든지 정도가 매우 약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짚을 이용해서 대량의 고초균들을 빨리 매주하고 접촉시켜서 접종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 청국장 할 때도 좀 짚을 조금 깔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짚을 깎거나 짚을 이제 집어넣죠. 와, 여기에 이제 장류의 종류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고추장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고 된장도 막된장, 토장, 막장, 뭐 즙장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 된장도 종류 이렇게 많아. 토장도 있고 막장도 있고. 저도 그냥 이렇게 막 고추 찍어 먹고 이런 게 그냥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뭐 담북장 이런 거 너무 생소하네요. 아, 이거 그냥 띄어 먹는 건가? 어떻게 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다른 건가?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보리야 밀, 이거 밑에 볶은 콩, 마늘 소금 넣고 조금씩 재료들도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막장도 있고요. 아, 간장에도 이거는 근데 가공 방법에 따른 거네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닌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매주를 가지고 장을 담글 때 그 밑에 있는 게 된장이고 이제 뜨는 물이 이제 그 간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구분하는 게 아닌가 보네. 여기 써 있는 뭐 양조, 혼합, 3분의 이런 게 뭐 분해 방식, 섞고 혼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간장도 만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공장에서 만들 때 이제 그 흔히 이제 뭐 양조 간장이다, 혼합 간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뭐 국간장이다, 진간장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 때 그 규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장은 한 종류지 무슨 간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간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조선 간장이라고. 예, 집집마다 그 간장 맛이 다르다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넣거나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래서 뭐 그거 맛있다고 해서 맛간장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뭐 국에 쓴다고 해서 국간장이라고 그러고 국에도 쓰고 반찬에도 쓰고 이게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장을 담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의 원리,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 콩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 때 빨리 단백질을 분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산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즉시로 바로 분해시켜가지고 속성시킨 것 때문에 이제 간장의 종류가 지금 산업별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경제성 원리로 당겨놓은 것이 현재 상업용 간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청국장 예전부터 보면 생각한 게 이것도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청국장은 그냥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숙성 기간을 짧게 해서 청국장인 건지. 청국장은 매주를 안 만들잖아. 아 그래요? 집에서 뜨거운 방에다가 콩 삶은 다음에 쪄서 덮어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이랬었는데. 아마 제 또래 친구들은 집에서 청국장 담그는 것도 아마 못 보고 자랐을 거예요. 저도 사실 본 기억이 없어요. 네. 차이가 좀 있구나. 옛날에 우리 집에서 청국장 많이 담갔었는데 다 청국장 담가서 먹었었어. 저만 하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전기장판에서 어머니가 청국장 다 한 2, 3일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냄새 조금만 참으면 2, 3일 뒤에는 청국장을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청국장과 된장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요. 청국장과 된장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주를 만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콩을 일단 삶지 않습니까? 삶아서 적당 크기를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 형태를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두죠? 따뜻한 방에. 따뜻한 방에 며칠 동안에 발효를 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짚을 달아서 거는 거죠. 네. 바로 그 며칠 동안에 따뜻한 방에 둘 때가 바로 청국장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스톱시켜서 대신에 청국장은 이제 으개지 않고, 그죠? 콩알이 있는 대로 해서 2, 3일 만에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청국장과 된장은 거의 같은 거죠, 그죠? 이제 속성 발효를 시켰을 때 그때 이제 먹기 때문에 청국장이고 된장은 거기서부터 더 발효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훨씬 더 감칠맛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분해가 되게 되면 아미노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기간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네. 청국장을 뭔가 한국화시킨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도 해봅니다. 뭐로 하면 좋을까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청국장 부분 가지고 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청국장 하게 되면 대응되는 제품들이 나또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또는 제품인데 이 나또는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고 네.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도 나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청국장 외국 사람이 발음 어떻게 할까요? 희은국. 그 영어로 어렵네요. 번역을 해도 지금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저 청국장을 뭔가가 전 세계적으로 나또와 같이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이제 한번 이름 정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미리 생각해놨다가 혹시 공모 나오게 되면은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고추장 담근 직후 새빨간색.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1년 정도 고추장이 지나니까 좀 진해진다고 하나요? 빨간색인 빨간색인데 약간 검은빛 도는 듯한 느낌? 된장도 이렇게 색깔이 확실히 좀 다르죠. 달라 숙성이 되는 거지. 야, 그럼 장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좋은 건가? 그지? 아 무조건 오래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숙성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저는 무조건 오래된다고 해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젓갈도 저희가 그때 공부했을 때 뭐 10년 된 젓갈 이런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됐을 때 딱 먹기 좋은 정도니까. 자, 나만 아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네. 된장은 네. 된장 나는 고추장. 무조건 오래되면 좋다. 사람이랑 장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좋다. 사람은 맞는데 장은 아닙니다. 맞다. 오래되면 좋다. 아니다. 편집점 잡아요. 결론을 내려주시죠. 어떤가요? 보통 이제 최저한의 기간을 따질 때 예. 전통장을 담는 분들은 대략 2년 정도는 묵혀서 먹는 된장이 좋다. 간장도 2년 정도 묵히면 좋다. 고추장도 그래요? 예. 고추장은 그거보다는 짧습니다. 더 근데 짧게. 된장 간장은 2년 정도 묵히면 좋다는 게 전통 재래 간장 된장 담는 분들의 대체적인 견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좀 맹신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발효가 무엇인지 또는 오래면 좋다라는 이 부분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된장 간장은 좀 오래돼야 되고 또 고추장 거에 비해서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숙성 기간이나 발효 기간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간이 되었을 때 그 속에 무슨 성분이 있느냐. 이제 결국 콩이나 실제로 고추장도 저 맛이 다른 이유가 말이죠. 원래 고추장에는 지금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죠? 근데 요즘은 메주가를 집어넣는 고추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주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발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상품을 만들면은 포장이 다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네요. 가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는 절대로 발효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는 메주가 들어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 속성이죠. 그죠? 메주가 들어가야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쌀가루나 이 어떤 곡식류가 분해되면서 당이 만들어져요. 곡식은 분해되면 당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단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운반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물엿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맛으로 만든 고추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가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먹는 것이 바로 발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에서 더 발효가 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건 이제 부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예. 발효까지만 스톱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네. 부패로 가는 것까지 오래되면 안 좋다. 그래서 간장이 저렇게 뭐 굉장히 오래 가는 이유는요. 저렇게 오래 가려면 계속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소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간장을 못 먹어요. 횟수가 지나면 소금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발효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중지하려고 서서히 가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고추장에 빨리 먹는 이유가 네. 고추장에는 소금을 그렇게 많이 못 집어넣잖아요. 네, 네. 된장만큼. 그래서 고추장은 빨리 먹어야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집부터가 네. 예쁘고. 순창을 왔으니까 저희가 또 직접 고추장을 담아봐야죠. 담아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고추장의 명인. 강순옥 명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추장 뭐 재료를 알아야 고추장 담죠. 네, 저는 고추장 하면은 그냥 예. 고춧가루, 뭐 물, 예. 간장 요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예, 우리 순창 전통 고추장은 이 재료가 다양하죠. 와. 예, 이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땐 도너츠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가 이 메주부터서가 다르죠. 아니 근데 예. 메주가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이 아니에요. 예. 그 네모난 아, 저기는 간장 메주고, 간장 메주. 저기에는 저 고추장 원료인 이 고추장 메주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그 콩이육, 쌀이사 이걸 해서 이제 그냥 절구로 쪄서 만들어 갖고 옛날에는 곰팡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효모라고 그래요. 네. 이것이 마르면서 이 속에 효모가 생겨서 고추장을 담는데 발효를 시키는 효모가 생겨요. 이것이 없으면 고추장이 안 돼요. 그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맛. 깊은 맛. 그러면 예. 이걸 쪄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가루, 메주가루, 메주 가루. 메주가루. 예, 그리고 네. 이 엿기름. 엿기름. 예, 끝뿌리를 길고서 이게 하는 엿기름을 이제 이렇게 걸러서 식혜 알죠? 네. 예, 식혜를 해요. 그래서 그 밥을 짜내고 다리면 조청이 돼요. 다리기만 하면 조청이 돼요. 그래서 그 조청을 준비해 놓고 네. 지금은 이렇게 가루를 빻았어요. 찹쌀을. 그래서 찹쌀 가루. 이 떡하는 찹쌀가루.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고추장을 담는 데는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도 이게 갱수가 빠져야 돼요. 간수. 예. 아유 전라도 분이시니까 예. 간수.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한 게. 경상도 틀리고 전라도 틀리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고추를 쪄서 가루를 해놓고 이제 저 원료는 준비됐은 게 재료라고 해야지. 재료. 원료 많이 가. 하나가 빠졌네. 예,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우리 엄마의 손. 예. 아유, 나는 손이 부끄러워, 이렇게 생겨서. 이 손으로 또 담아야지만 맛있는 고추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의 손맛. 예. 근데 내 손으로 담는 것 아니고 이 주걱이 담은 게. 요즘 세상에 누가 손으로 고추장을 버무립니까? 그렇죠. 주걱으로 이렇게 손 뜨거워서. 손에 어떻게 그러면- 담아지겠어? 예, 지금부터 이제 한번 담아보게요. 네. 물이 이제 이렇게 500g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 물 500g. 예. 그리고 그래서 불을 킵니다. 이게 물이 뜨거워 불면 이게 안 풀려. 빨리 넣어서. 이제 져서 봐. 이것도 못 져서면 오늘 제가 저어보도록. 고추장 만들 자격이 없어. 잘 져주세요. 네. 이제 이거 이 장갑 쪄서 잡아. 잡아 여기로. 잡아줘야 졌지. 아, 네네. 잘. 이건 싼 불로 다 해서 잘. 여기 밑에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그러지.
예, 등으로도 네, 잘 제가 바닥까지. 풀리게 쳤으세요. 예. 네. 아, 잘하네. 잘하죠. 생김새는 너무 곱게 생겨서 할지도 모를 줄 알았더니 아주 잘하네. 제가 하면 또 잘합니다. 그래요? 이게 풀 만드는 거죠? 양강치기는 생겼구만.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 이게 녹으면서 이 알갱이들이 사라지네요. 여기 뭉쳐있던 게. 잘 져서. 말하지 예, 말고. 밑에 싹싹싹 문대고 밑에 이것도 정성이야 하나에. 정성이 없으면 뭐든지 되지를 않아. 아따 뭐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를 탁 이렇게 하고 해야지. 자, 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익었구나를 알아 이제. 이제 떡이 된 것 같아요. 자, 탁 끄고.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고추장을 잡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걸 만약에 이 메주가루를 넣었다 하면은 이 뜨거운 것이 메주가루 그 효모균을 딱 없애버려. 그래서 없애주는. 시켜야 돼. 네, 잠깐. 이건 한 조금만 해서 야가 효모균이 안 죽을 정도로 식혀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요? 이제 건너면 돼. 조금만 야가. 연기 없어지게. 조금만 자. 이게 잠깐 한 2분 정도만 식혀갖고 오게요. 됐어? 이제 촬영 준비하세요. 촬영 준비하세요. 자, 촬영 준비하세요. 자. 그냥 메주가루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조청을 넣으면 조청. 예, 야가 좀 조청을 넣으면 야가 식잖아요. 맛있겠다. 예, 이제 조청을 넣으면 이 죽이 좀 식잖아요. 이제 메주가루 80g을 부수세요. 지금 부을까요? 예. 메주가루 부수세요. 식은 다음에 예. 이제 이렇게 부서요. 이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주가루를 요즘에는 넣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넣을 이제 수가 그 없다. 속성할 때 상업용. 상업용 고추장을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지역마다 좀 차이들이 있겠어요. 집집마다도 다를 테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했는데 지금 저기 찹쌀가루로 시작을 하면 네.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맵쌀보다는 찹쌀이 더 비싸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찹쌀 고추장은 달다고 생각을 하고 다 단맛을 원하니까 네. 찹쌀을 쓰는데 찹쌀을 써보면 고추장은 달아지고 술을 만들면은 같이 만들면은 술이 달아지고 도수가 1도, 2도 정도 더 나옵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고추장은 찹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답니다. 우리가 단맛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런 익숙해져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맛 보셨을 거잖아요. 달아요. 달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네. 이제 찹쌀을 사용하기도 하고 맵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역시 찹쌀로 사용했을 때가 가장 이제 고추장으로서 끈기가 가장 좋게 보이고 단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로 찹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면 좋은데 이제 이걸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 예, 소금 100g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소금을 예. 넣으시오. 소금을 넣겠습니다. 넣으세요. 천일염을 예. 넣으시오. 이제 져서 이제 잘만 져서.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자, 이제 또 요거까지 태쳐 먹지 말고. 응. 소금이 다 풀릴 때까지. 예, 이제 이것이 죽이 수독. 근데 요것이 이제 이놈을 한 3일 둬야 이게 사가요. 이게 사가서 이제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야 고추장도 빨리 먹고 좋아요. 뜨거울 때 넣고 지금 이거 담으면 안 되지만 네네. 이 방송이니까 이것을 예, 고추장을 250g을 또 넣어요, 여기다. 원래는 자, 3일 동안 부숴봐.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예. 이거를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예. 시범을 보이시는 거니까 예. 바로 고춧가루를 예. 넣습니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져서 보세요. 네. 진짜 이것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서 있는 거냐 우리가 떠다가 직접 봐야지. 궁금해요. 예, 그러죠. 그러면 나 따라와봐. 아,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퍼서 직접 고추장 담은 놈을 봐야지. 네, 요 따라와. 우리 온놈 따라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오면 이 좁은 데를.
자, 이 색깔이 이제 저걸 담아서 이걸 이제 발효를 여기다 넣고 발효를 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건 이제 1년이 넘었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팥죽 색깔이 나면서 제대로 고추장이지. 어이구. 자, 이제 또 순창에 왔은 게 이 고추장 맛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맛을 제대로 보셨겠어요. 약속. 아이고 또 폼은 알아갖고. 아, 그 고추장 또 진맛을 알겠네. 와. 방금 전에 저희 넣었던 것만 넣은 거죠? 예, 예. 특별하게 뭐 조미료나 이런 거.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이걸 갖고 지금은 뭐 오징어 무침, 뭐 홍어채, 뭐 떡볶이, 또 장아찌로도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고추장 하나면. 이게 만능 소스네요. 네, 잘 봤습니다. 아유, 고추장 맛있었나 봐요. 막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드시고. 고추장이 맛있더라고요. 예, 예. 적절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달고, 적당하게 짜고, 적당하게 맵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 고추장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여러 장아찌들. 이게 정말 밥도둑.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인들이 매운맛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매운 음식을 안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자, 우리의 DNA에 그 매운 맛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계우 교수님은 우리나라 식문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걸 이제 위암의 한 원인으로 너무 짠 음식을 과다하게, 우리의 국문화가 결국 짠 문화의 그 주범이거든요. 네. 국문화가 주범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2018년도는 대한민국 남자한테는 좀 치욕적인 해예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몇 등쯤 하겠습니까? 전 세계 발병률 몇 등쯤 할까요? 굉장히 추측. 상위권인가 봐요. 네? 뭐 3위네. 3위. 예. 우리나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돼요. 어머. 창피하게도 네.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정도의 대장암 발병이 원인들이 보글보글한 데 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수고화된 식단, 생활 습관, 복합적이에요. 네. 박찬규 씨는 왜 나쁜지 아시잖아요, 이미. 예. 그죠? 벌써 몇 가지가 찝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술과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장 건강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 하나의 유일한 해답이, 가장 좋은 최선의 해답이 될 수 있냐면 이 시점에서 결국 장 건강이라는 것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싸움이에요. 장내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이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 녀석들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는데 항상 싸움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이기죠. 네. 그죠? 따라서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이 유익균, 장에 좋은 균을 자꾸 원균을 보내주게 되면은 싸우면서 이기겠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이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라든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의 된장 속에서는 유익균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유익균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유산균을 생각하는데 네. 유산균은 우유를 이제 기본으로 한 균이에요. 그런데 이 콩을 발효로 한 균하고 유산균이라든지 우유를 발효한 균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요. 과학적으로도. 일단은 우유로 베이스로 한 그 유산균들은 온도에 약해요. 한 40 몇 도씨가 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위산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장 속에 포함된 균은요, 100도씨를 끓여도 안 죽어요. 위산에 안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좋게 하려면 발효식품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자꾸 좋은 균을 자꾸 집어넣어준다. 원군을 보내주니까 장 건강이 당연하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 걱정하신다면 지금부터 뭘 드셔야 된다고요? 장을. 장 건강이 건강에는 걱정된다면 장을. 장을 드셔야 그 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기다려야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장을 직접 만들든
아니면은 바깥쪽에서 사든 간에 내가 만들면은 세월이 좀 걸리면서 기다려서 만들어야 되고 살려고 그러면은 빨리 만든 것보다는 오랜 세월이 걸린 거를 구해서 구입을 하시라.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맛있는 또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 만나봤던 된장, 고추장, 간장, 막장, 쌈장 등 장류가 짱이다. 그리고 저는 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장이야말로 정말 오래된 미래다. 네. 우리가 정말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장에 정말 많은 미래가 숨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 발효식품이라고 하지만 식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형이나 또 역사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고 정말 진정한 슬로우 푸드가 아닌가 합니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오늘 발효 음식, 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e sens que je